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마약을 투약한 장소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집이래요. 아이고야 어쨌거나 이성균 씨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 대마초만 투약을 했으면, 대마초란 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무시무시하고 이런 마약은 아니에요. 어떻게 봤을 때는 오가닉 마약, 중독성이 매우 낮아요. 담배보다도 낮고 커피보다도 낮은 게 대마초긴 해서 미국에서는 대마초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해요. 트럼프도 했었고 바이든도 했었고 오바마도 했었고 젊은 시절에 다 하고 이럽니다. 대마초는 그렇게 위험한 거는 아닌데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대마 등 투약한 거 보니까 매박 구속이 될 수밖에 없지요. 참 좋은 이미지고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시는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좋은 평창동 집에 사시고 안타깝긴 한데요. 연예인의 삶이라는 게 괴로워요.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괴롭죠. 외롭고. 이해는 조금 해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마약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연예인의 악소문들, 악성 루머들, 악플들 저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외롭고 이래요. 연예계 뉴스라서 100% 빼박 사실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따끈따끈 연예계 뉴스. 이선균 씨가 룸사롱에 갔다가 마담이 비아그라라고 준 약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이었대요. 그 마약을 복용하고 룸사롱 아가씨랑 잠자리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하여튼 감정을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서 그걸 잊을 수 없어서 그런 방식을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룸사롱 여자가 이성균을 협박해서 수억 원의 돈까지 뜯어냈대요. 너 마약한 거 언론에 공개한다, 폭로한다 이랬겠죠. 나쁜 지집에. 이성균도 참 불쌍하네요. 마담이 아주 나쁜 여자예요. 비아그라라고 마약을 준 거예요. 이성균 피해자네요. 자기도 구속은 당하겠지만 마담, 아가씨 얘네들도 다 수사를 받아야죠. 콩밥 먹여야죠. 저 같으면은 막스그라를 먹였을 텐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를 먹였을 텐데 어떻게 마약을 먹입니까? 이거 완전 범죄자네. 룸사롱 아가씨랑 마담이 뜯어낸 돈을 배분하는 걸로 싸우게 됐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이 아가씨들이. 이성균이 마약한 게 여기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같이 약을 했던 사람 불면 형량 반으로 줄여준다고 검찰에서 회유를 했겠죠. 풀어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봐. 그럼 형량 반으로 줄여줄게. 그거에 넘어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댔다고 해요. 이 사람도 이제 뉴스에 조만간 나오겠지요. 이혼 예정이라고 해요. 이성균 씨는. 이제 끝났네요. 이성균 씨 참 괜찮은 캐릭터였는데 연예인들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가는 룸사롱이 있어요. 멤버십으로 하는 데가.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도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하는 멤버십, 유료 회원 전용의 이런 룸사롱들이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마약이 참 위험한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에요. 이게 더 신기한 건데 많은 분들 보셨죠? 3년 전에 어떤 여성 역술인이 이성균 점을 보라고 했어요. 이때 이성균 기생충 영화로 인기 많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역술인이 왜 수갑 찬 게 보이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대요.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한번 구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이라고 하니까 10월달까지 맞췄어요. 10월달. 이분 혹시 마약 같은 거 안 하겠죠? 마약까지 지적을 했어요. 어머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라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소문으로는. 마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마약에서 캐너버스가 대마초의 학명이에요. 의학명. 요거는 제일 낮아요. 마약 중에. 그리고 LSD다, 아스피린보다 중독성이 약한 게 대마초고 카페인보다도 낮은 거죠. 케타민, 담배 중독성 상당히 높습니다. 담배는 카페인이나 아스피린보다 중독성이 높고, 그 다음에 코카인 요 정도 되고, 메타암페타민 상당히 높고, 알코올도 마약 수준이에요. 알코올 중독 병이죠. 그 다음에 헤로인이 요 정도 높아요. 헤로인이 기존의 마약 중에선 최강자였었는데 헤로인을 말도 안 되게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마약이 또 있죠. 펜타닐도 처방을 해주는데 의료용으로. 펜타닐 할 바에는 대마초를 합법화해서 의료용으로 처방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펜타닐은 스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펜타닐이란 게 헤로인이 기존의 마약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건데 이게 치사량이에요. 헤로인은 요 정도만 투약을 해도 죽는다. 치사량. 근데 헤로인보다 훨씬 높은 게 펜타닐이에요. 요 정도만 있어도 치사량이고 카펜타닐이라고 더 강력한 거 파날 정도의 치사량이에요. 카펜타닐은 냄새만 맡아도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요 무시무시한 마약은 의료용으로 처방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의료용으로 너무 많이 처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중독이 됐습니다. 위험한 마약이에요. 펜타닐의 중독성은 기존의 마약 중에 최강 중독성을 보였던 헤로인의 100배예요. 100배. 근데 요거를 학교에까지 펜타닐 패치가 돌아다닌다. 우리나라에서. 헤로인의 100배인데 요거는 붙이면은 중독이에요. 바로 중독. 바로 입문. 근데 요 펜타닐 처방을 연간 35만 건이나 한대요. 미쳤네요. 펜타닐은 불법화하고 처방도 하지 말고 아예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처방을 하는 게 정신건강 위해서는 더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건 한번 맛보면은 완전 중독으로 빠져드는데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온 거죠.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이랑 아편 전쟁으로 진 것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당한 건 당해봐라. 중국에서 펜타닐 원료를 만들어서 소량만 있어도 엄청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밀수하기 쉽죠. 그래서 중국에서 멕시코로도 수출하고 캐나다로도 밀수를 해가지고 미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마약은 위험한 겁니다. 특히 펜타닐은 절대 호기심에 손도 대면 안 돼요. 미국의 사망자 수 1위가 펜타닐이에요. 이제 예전에 2015년 정도까지 자살이 미국의 사망률 1위였는데 지금은 펜타닐이 쫙 치고 올라와서 압도적으로 사망률 1위가 펜타닐 마약입니다. 펜타닐은 스쳐도 안 된다. 악마예요, 악마. 스치면 죽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펜타닐 사망자 수가 2010년, 13년 요점 기점으로 14년부터 쫙 올라갔어요. 한번 퍼지면 펜타닐은 막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175명이 펜타닐로 사망하고 있어요. 총기 사망, 전쟁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성균 씨 같은 사람은 피해자인데 바로 구속이 제깍 되지만 권력자 유명인들 자녀나 본인이나 안 가져 깜빵에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높은 LSD 마약을 3kg를 밀수를 미국에서 가지고 오다 걸렸는데 집행유예 3년이요. 검찰도 아주 친절하게 상고를 포기하고 3kg를 어떻게 들고 생각을 했을까? 30g, 300g도 아니고 3kg면 마약 밀수 중범죄죠. 하여튼 잘 걸렸어요. 홍정욱 같은 캐릭터가 보수의 대선 후보급으로 나오거나 했으면은 보수가 강력하게 표를 결집할 수 있었는데 따님이 나라를 구했네. 원래 홍정욱은 보수가 탐내는 캐릭터예요. 하버드 출신에 7막 7장 베스트셀러 작가고 잘생겼고 아버지 영화배우고 그래가지고 홍정욱이 대두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대선 선거라는 건 캐릭터 싸움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홍정욱이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걸 떠나서 요 정도의 잘생긴 캐릭터의 엘리트면은 보수 사람들은 엄청 결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행입니다. 딸이 나라를 구했네. 근데 일반인이 만약에 이재명 아들이 LSD 마약 3kg를 밀수하다 걸리면은 징역 10년 이상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도 정치 인생 끝이고 보수 쪽에 줄 서면 아주 편해요 인생이.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씨도 아들이 마약을 밀수하다가 걸렸는데 뉴스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이재명 친척이나 아들이 마약 밀수하다 걸리면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할 텐데 남경필 아들도 마약을 하다가 필로폰에 걸렸는데 영장 기각됐어요. 마약을 해도 보수 쪽 애들은 편하게 살까. 마약 하고 싶으면 보수를 지지해야 되겠군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홍정욱 딸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김무성 사위도 마약을 15차례 투약했는데 집행유예예요. 우와 사위까지 혜택을 보네. 약쟁이들은 다 국내임 쪽이 아닌가 싶어요. 국내임 쪽에 줄을 안 서고 마약을 하다가 깜빵 가면 보수 쪽이 아닌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남양유업 손녀도 그렇고 마약 밀수 3kg까지는 집행유예예요. 대한민국 법의 기준을 이제 아셨죠? LSD 3kg 밀수까지는 집행유예다. 오케이.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것까지도 집행유예예요. 오케이. 우리나라 법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마약 하시려면 15번까지만 하시라.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법 기준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법이란 건 공정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근데 왜 이렇게 들쭉날쑥일까? 마약 권장방송 아니고요. 마약은 14번까지만 하세요. 위험하니까 15번 하면 간당간당하니까 14번까지. 김무성 사위보다 적게 했는걸요?